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밑에 small efforts with big results. 그죠? 작은 노력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큰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작은 노력들이죠. 참고로 이 effort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셀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력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셀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전반적인 그냥 노력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은 시도들이라는 느낌으로 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노력들 그리고 큰 결과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자, now it is obvious. 그죠? 자, 명백하대요. 근데 뭐가 명백한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 우리는? 그렇죠. 좋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가짜. 그리고 얘가 진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명백한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굳이 좀 바꿔보면 우리가 이 obvious를 뭐 certain, clear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 수 있겠죠. 그죠? certain과 clear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w it is clear that we must protect tigers.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you may, however, still wonder. 넌 여전히 궁금해할지도 몰라. 근데 무엇을 궁금해할지도 몰라? How switching off the lights helps.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죠? 그래서 helps가 동사예요. 근데 자, 불을 끄는 것이 어떻게 뭐 하는지? helps. 그렇죠. 도움을 주는지,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목적어 없잖아? 그러면 얘를 그냥 도움이 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주어가 도움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그래서 어떻게 불을 끄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여전히 궁금해할지도 몰라.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Well, 글쎄, 예, 이거는 이제 감탄사죠. The lights in our homes require electricity. 자, 우리 집들에 있는 불빛은요, require 한대요. 뭐 한대요? 요구한대요. electricity를, 그죠? 근데 and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 is created by burning fossil fue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more than이 붙으면은 우리가 뭐뭐 이상이죠. 그죠?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 세계 에너지의 얼마? 절반 더 많은 것이 이상이 is created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by ing를 통하여. 그죠? 그러면 fossil fuels를 태우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fossil fuel은 어떤 연료일까요? 화석연료.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화석연료 하면 석유, 석탄. 그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통하여. 자,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될 때, 그죠? fossil fuel이 태워질 때, 수동태로 나왔죠? 태워질 때, carbon dioxide is released into the air.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카본 다이옥사이드라 그러면은 우리 무슨 탄소? 일걸요 아마 그죠?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is released 됩니다. 뭐 됩니다? 배출됩니다. 그죠? release는 항상 뭐 하냐면 묶여 있던 걸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서 근데 여기가 공기로라고 할 때 into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공기라고 하는 그 공간 속으로 이렇게 던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eleased into 기억해 주시고 and this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자, 동사가 하나 더 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거라는 건 뭐예요?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뭐 되는 거? 배출되는 그죠? 공기로 배출되는 이 현상이 contribute 합니다. to 어디에? climate change에. 자, contribute 하면 우리 tribute는 주다예요. con이면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래 기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기부를 할까요? 기여를 할까요? 그렇죠. 기여를 하다. 어디에? 기여하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당연히 뒤에 동사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하는 것에라고 쓰면 당연히 전치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될까? VING를 써야 될까?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나요? VING가 오나요? 에이, 그럼 투부정사가 돼요. 그렇죠. VING가 와야 돼요. 뭐뭐 하는 것에 기여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래서 동명사를 쓴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죠? 자, climate change has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자, 여기서 a number of라고 하는 뜻은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lot of랑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the number of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의 숫자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a number of는 그냥 많은이라는 하나의 형용사로 기억하시고 the number of는 뒤에 거의 숫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오면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the number가 주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a number of, the number of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부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뭘 포함해서? Including rising sea levels that threaten many parts of the world. 자, rising sea level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sea level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해수면에 뭐? 그렇죠. 높아지는 해수면.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threaten 하는 해수면이에요. many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많은 부분을 threaten 하는 뭐하는? 위협하는. 그렇죠. 이게 위협하다죠. 그죠? 얘가 위협하다고요. 얘 명사형까지 알아봅시다. threat. en 빼주세요. 보통 우리 명사에 en 붙이면 그거를 주다, 그렇게 만들다예요. 그래서 threat은 위협에서 딱 끝나겠죠. 그죠? 예, 같이 해주십시다. 그 다음에 one of these places called the Sundarbans is an area on the coast of Bangladesh inhabited by a large number of tigers.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places 중에 하나. 그죠? 근데 뭐라고 불리우는? called the Sundarbans. 그죠? 라고 불리우는 이 장소들 중에 하나는 is an area. 하나의 지역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죠? on the coast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의 coast에 있어요. coast가 어디죠? 우리가 coast는 해안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가. sea는 바다고요. coast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의 끝에 그 이제 나라 땅 끝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다 coast라고 해요. 그래서 coast to coast라 그러면 한 지역 끝에서 끝까지, 한 나라 끝에서 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we traveled from coast to coast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뭐 횡단했어, 종단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방글라데시의 해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지역인 줄 아니? inhabited 되는 지역이야. by a large number of tigers에 의해. 자, inhabit이 뭐 하다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죠. inhabit이 거주하다, 서식하다 이런 뜻이. 여기서는 서식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주어가 서식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area가 서식해요, 서식돼요? 그렇지. 동물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신기하게 이렇게 서식되는 이라고. 이게 영어식 표현 중에 가장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이상한데 영어는 늘 물건이 뭐 되다라고 하는 표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호랑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호랑이에 의해 서식되는 이라고 직역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a number of를 심지어 더 강조해주기 위해 a number 앞에 뭐 붙였어요? large number of,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a large number of tigers에 의해 inhabit 되는. inhabit은 재밌는 게 live는 in이 필요하죠. inhabit은 in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in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nhabit은 live랑 다르게 in이 필요 없습니다. 자, if earth oceans continue to rise 한다면 그죠? 계속 오른다면 this area could be wiped out and its tiger population could be reduced by as much as 96%. 자, 계속 해수면이 뭐 한다면? 증가한다면, 상승한다면 이 area는 could be wiped out 될 수도 있어. 그죠? 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wipe가 닦다죠? 그래서 우리가 차 앞유리에 있는 거 뭐라 그래요? wiper. 그죠? wiper. 그래서 wipe out 하면은 그냥 닦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팍! 그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의 타이거 population이니까 그 지역의 호랑이 어떤 개체 수가 인구 아니죠? 개체 수가 could be reduced 될 수 있어요. 뭐 될 수 있어요?
감소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잖아. by 다음에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뭐 수치만큼 혹은 뭐뭐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s much as 96%니까 96%만큼이나 많은 수치까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역을 한다면 96%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y conserving energy, however, 자, by 다음에 이번엔 ing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함으로써, 이 행동 함으로써 에너지를 보호함으로써, 그렇죠?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sav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however, we can slow climate change. 우리는 기후 변화를 slow 할 수 있어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And this will slow the rise of the oceans. 자, 이것이 또한 slow 거예요. 그죠? The rise of the oceans. 바다들의 무엇을? 상승, 증가를, 그죠? 상승을. 여기서 rise는 아까는 rise가 동사들로 계속 쓰였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상승이라는 명사로. 그죠? 자, 그러므로 keep. 자, 바로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가 없이 명령문이죠. 그죠? keep switching off. 자, keep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행동을 계속하라는 거죠. 계속 스위치를 꺼라. 그죠? 라이트의 스위치를 꺼라. Whenever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a roo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whenever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이 whenever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석이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되는데 따라해볼까요? 뭐 언제든지 간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따라해볼까? 뭐뭐 할 때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whenever이라고 하는 거. ever이 약간 강조 같은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마지막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은 너가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야? To leave a room. 투부정사 형사가 나왔어요. 방을 떠나는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whenever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우리가 every time으로 바꿔줘도 돼요. Every time you are the last pers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가 그 마지막 사람인 매번마다, 그죠? Anytime으로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whenever의 2가지 용법은 우리가 만약에 얘가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라고 하는 이런 수를 쓰면 우리가 no matter when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en. 그죠? 그래서 I will welcome you. 내가 너 환영해 줄게. No matter when you come. 무슨 뜻일까요? No matter when you come. 네가 언제 오든지. 이렇게 돼요. No matter when you come, I will welcome you. 그죠? Whenever you come, I will welcome you.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whenever he comes, he asked something impossible. He asked something impossible. 그가 오든지, 그가 언제 오든지 아니면 그가 올 때마다. He asks something impossible. 그는 어떤 걸 부탁하지? Something impossible. 무언가? Impossible. Impossible. 항상 뭔가 불가능한 걸 부탁해. 그가 올 때마다. 그때는 우리가 every time을 써주면 돼요. Every time he comes. 그죠? 그래서 이게 의미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애가 달라요.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알아놓읍시다. No matter when 이라고 적어두면 얘는 뭐뭐 언제 뭐뭐 하든지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고요.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매번 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약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 불을 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 뭘 필요하죠? 라이트라고 하는 건?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되죠? 화석 연료를 써서.
그럼 그 화석 연료를 때울 때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나쁜 물질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죠?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뭘 하게 한다? 해수면의 상승을 그렇죠. 촉진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 호랑이가 살고 있는 섬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오프하면 에너지가 세이브 되고 에너지가 세이브 된다는 건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를 줄게 할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요런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그죠? 아, 비밀. 놀라운 비밀이다. 와.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짧으니까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가 나오냐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와요. 자, you can also protect tigers when shopping. 자, 너 뭐 할 때? Yes.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쇼핑하기 때문에인지 쇼핑하면서인지 쇼핑할 때인지 쇼핑하는 동안인지 이게 헷갈릴 때 누구를 남겨둬라? 이라는 접속사를 남겨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하면서 아니 그렇게 해석 안 되지. 쇼핑할 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석하게 해주는 게 이 분사구문에 접속사 남겨두는 방법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호랑이를 또한 보호할 수 있어. 쇼핑할 때. 그죠? Many popular products, including chocolate. 자, 초콜릿을 포함하여 많은 유명한 프로덕트들은 생산품들은 instant noodles. 미안합니다. 초콜릿과 instant noodles와 soup. 뭔지 알아요, 이거? 비누를 포함하여 많은 우리가 쓰는 유명한 그 인기 있는 그죠? 프로덕트들은 are made 된대. 만들어진다. 무엇을 가지고? palm oil을 가지고. 이 팜이 원래 이게 손바닥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효영이 코코팜이라고 하는 음료수 아니? 코코팜 그거 맛이 무슨 맛이야? 코코팜. 그렇죠. 달달한 맛이죠. 그죠? 달달한 맛인데. 코코넛 맛이야. 코코넛 맛. 그죠? 이거 팜오일이라면 그래서 코코넛 오일, 야자수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팜오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be made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항상 be made of나 be made from만 들었을 거예요. 그럼 be made of는 뭐냐면 그 재료로 만들어진 거고 be made from도 그 특정 재료를 변형시켜서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서 만든 거예요. 근데 with는 뭐냐면 요게 재료로 함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도 많이 쓰이는데 부가적인 느낌으로 이 재료로 같이 만들어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be made with를 써주면 됩니다. 이 with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함께. 그죠? 그럼 다른 놈도 함께 쓰인다는 거 있지. 그죠? 자, unfortunately, forest where tigers live. 자, 보시면 숲은 숲인데 어떤 숲이에요? Tigers가 사는 숲, 그쵸? 자, 만약에 우리가 얘를요 live가 아닌 inhabit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쓴다면 우리가 where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이 where는 왜 나온 거예요? live가 우리가 항상 어디에 산다라고 할 때 누구랑 같이 쓰지? live in. 맞아요. 이게 in which인 거죠. 그죠? 근데 inhabit은 아까 선생님이 in을 쓴다 안 쓴다? 전치사 in을? 안 써요. 그래서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이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Tigers live in the forest죠. 그 숲에 살죠. 그죠? 뭐 그리고 Tigers inhabit forest. The forest.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는 in이랑 forest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얘를 which로 바꿔주면 in which입니다. 그리고 이 in which를 한꺼번에 관계 부사로 바꾸면 뭐가 된다? 장소니까 where이 되는 거예요. 근데 inhabit은 in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whic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which tigers inhabit 이렇게 돼야 되고 in which tigers live 이렇게 되거나 where tigers live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in을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which tigers live 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사는 숲은요, are being destroyed. 와우. 천천히 앞에서부터 볼까? 비동사에다가 뭘 섞었어? ing. 그러면 무슨 진행형? 현재 시제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현재 진행형 ing 자리에 어떤 동사가 들어갔어? 비동사가 들어갔지. 그리고서 여기 뒤에는 pp가 들어갔죠. 그러면 무슨 태?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에 하고 있다,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다가 뭘 섞었다? 수동태를 섞었다. 그래서 태는 늘 마지막에 표현을 해주는 거야. 시제를 먼저 표현해주고 현재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제에 ing를 넣어서 진행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마지막에 표현해준다. 그죠? 그죠? 그래서 숲들이요 파괴되는 중이래요. 지금도 파괴되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뭐 하기 위해? To build 하기 위해 more and more palm oil plantations. 그죠? 점점 더 많은 그죠? 점점 더 많은 코코넛 오일 농장을 짓기 위해. 우리가 farm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작은 느낌인데 plantation이라고 하면 진짜 대규모 농장입니다. 그죠? 들어봤죠? plantation.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었어요. plantation. 참고로 plant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심다. 그죠? plantation. Some palm oil, however, is produced 됩니다. 뭐 됩니다? 생산됩니다. In a more sustainable way. 더 어떠한 방법으로? sustain이 뭔가 약간 계속 우리 sustainable energy 많이 하죠. 이게 지속가한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sustain이 지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유지하다, 지속하다. 라는 동사여서 여기다가 sustain에다가 able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해치는 방법, 안 해치는 방법. 그렇죠. 그래야 환경을 안 해쳐야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환경이 해쳐지면 결국 환경이 망하면 인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을 할 수 없겠죠. 그죠? 자, products that use this environmentally friendly palm oil usually have a special mark on the label.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형용사죠. 이런 문제는 정말 문법 내신에서 문법 문제일 때 이 문장 같은 거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가 주어져. 동사가 어디 있어? 겁나 멀지. 그리고 심지어 that 안에 또 뭐가 있어? 가 있지. 이런 거는요. 지금 얘네 둘이 전부 다 이 주어, 복수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uses나 has로 바꿔놓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시험 문제에 정말 단골로 내기 좋은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러한 환경적으로 친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죠? 팜 오일을 사용하는 제품들은요, 보통 가지고 있어요. A special marker를. 그죠? 어디에? 그렇죠. 레이블에. 그죠? 읽을 때는 레이블, 우리나라식으로는 라벨. 그죠? 라벨. 저번에 어떠니까 라벨이라고 하니까 누가 라노벨이라고 해가지고 라노벨이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 노벨이래요. 무슨 뭐 일본 뭐 그런 작가들이 쓴 뭐더라고 좀 약간 좀 아마추어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신기한 그 캐릭터들 발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look for it the next time you go shopping 이렇게 나왔어요. look for it. 자, 우리가 look이 아니라 look for이 나왔어요. 이게 한 단어죠. 뭐 해봐라? look이 at이랑 쓰이면은 봐라예요. 그죠? 근데 look이 for이랑 쓰이면 찾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찾아보다. 그죠? look at 보다 look for 찾아보다 look up to somebody 이러면 누군가를 존경하다. 그죠? look down on somebody 이러면 누군가를 무시하다. look은요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근데
그리고 look만 그냥 쓰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그렇죠. 보이다라는 뜻이 되죠. 그 보통 형용사가 오죠 뒤에. 그죠? 그것을 찾아보세요. The next time. 다음번에. 근데 어떤 다음번에? You go shopping. 네가 그렇죠. 이거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When you go shopping. 네가 쇼핑하러 갈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when이 생략됐다고 보셔도 되고 the next time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다음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원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쓰임을 생각해서 the next time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주어가 동사한 다음번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Hey, the next time you come to my house, please buy me something. 다음번에 네가 우리 집 올 때 please buy me something. 나한테 뭐 좀 사다 줘.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The next time you go shopping, the next time you come to my house, please call me. 제발 전화 좀 해줘. Before you come, 네가 오기 전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그죠?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화석연료 줄이고 뭐 이런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뭐 할 때? 쇼핑할 때, 그죠? 우리 쇼핑할 때 특히 우리가 이 대규모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문제가 뭐예요? 팜오일 플랜테이션이죠. 대규모 농장,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애들이 있다? 더 어떤 방법으로 생산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오일들이 있고 이런 애들은 환경을 덜 해치겠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레이블에 뭐가 붙어 있어? 마크, 스페셜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사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아마 비쌀 겁니다.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정말 신기한 게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아이러니, 모순이 존재하죠. 그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이죠. 그죠? 자, 봅시다. So, there are many other things you can do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자, 동사는 이미 나왔어요. There are, 있다. 그죠? 뭐가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당연히 얘를 꾸며주는 뭐다? 형용사다. 그죠?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근데 뭐 하기 위해?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하기 위해. 그죠? 보호하기 위해. 얘네와 호랑이들과 그리고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 그죠? 이거 단수 복수? 그렇죠. other이 있으니까 그죠? 복수. Thank you. You could volunteer at a non-profit organization or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할 수 있대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volunteer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어디서? non-profit organization. 그렇죠. 비영리 단체에서 우리가 non-profit이라고 하면 profit이 영리, 그러니까 즉 수익이죠. 그러니까 비수익, 비영리라고 우리나라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PO라고 얘기하고요. NGO라고 하면 비정부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를 NGO라고 그러고 그래서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금 다르긴 한데 NGO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방금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게 could 뒤에 같이 걸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or 때문에. 그죠? 혹은 share 할 수 있어요. important information을 그죠? 어디다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에다가. 그죠?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뭐가 있나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사이트라기보단 메신저 같은 느낌이지. 페이스북, yeah.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쭈쭈쭈. 새. 트위터, 맞아요, 트위터. 그죠? 그 다음에 however, 미안합니다. 이거 그러나라고 내가 해석하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however 다음에 쉼표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 안 찍혀있지.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small이 나왔어. 그 다음에 your actions 한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는요, 아까 whenever 기억나시죠? whenever처럼 얘도 이게 그 복합 관계대명사라 그러는데요.
이 however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썼던 no matter, 아까 우리가 쓰지 않았던 no matter how라고 하는 뜻이고 이거는요 어떻게 뭐뭐 하든지 혹은 이 얘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얼마나 요만큼 주어가 동사하든지 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however small이니까 너의 주어부터 해석해주자. 너의 행동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던지 간에 이런 뜻이 돼요. 맞아요. 보이던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보면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부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how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랑 붙으면 얼마나란 뜻이 되죠? 그죠? 이 however도 그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however이 그러나라고 쓰일 때는 단독으로 부사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혼자 앞에 나오면 부사 끝나면 뭐 붙여줘요? 쉼표 붙여주죠. 그 쉼표의 유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그죠? 얼마나 작게 네 행동들이 보이던지 간에, 그죠? 보일지 모르던 간에 they can help. 그들은 도울 수 있다. 뭐 하는 것을? 무엇을? make a big difference. 그렇죠. 큰 차이점을 만드는 걸 도울 수 있다죠. 목적어가 없어도 동사원형 가능하죠? 투부정사도 가능하죠? 그죠? to make라고 괜찮습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제가 최상급으로 썼어요. 가장 중요하게, you must remember, 너는 기억해야만 해. 뭘? That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우리 모두가 share 한다는 걸. 그죠? The same planet. 같은 행성을. 그죠? 같은 행성을 공유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If a single species disappears, 만약 단일 종이 뭐 한다면? 사라진다면. 그죠? Every other living creature, including human beings, could be affected. 모든 다른 살아있는 creature, 뭐? 생물. 그죠? 근데 재밌는 게 other이 붙었음에도 복수가 안 왔죠. 왜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every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every가 가장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every가 앞에 나오면 뒤에 아무리 other이 나와도 every other이라고 하면 모든 다른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여기에 단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물은 including human beings, 인류를 포함하여 그죠? could be affected, 뭐 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심. be affected.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받을 수 있다 어때요? 그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affect 대신에 influenced 써도 됩니다. could be influenced, could be impacted. 그죠? impact도 써야 돼요. impacted. 신기하게 impact는 이렇게 수동으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influenced, affect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뭐 기타 등등으로 좀 말해 주는 게 이제 자원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를 뭐 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네가 위에서 봤던 큰 노력이나 작은 노력,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봐. 불 끄는 게 큰 노력이에요? 작은 노력이에요? 진짜 작은 노력이죠. 근데 얼마나 작게 네 액션이 보일지 모르던 간에 그죠? 그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하게 그죠? 우리가 같은 행성에서 산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가 사라지면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해 달라면서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딱히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고요. 여기에서 계속 이 could가 나오는 느낌이 다 굉장히 약하게 추측을 하는 느낌이에요. could랑 would는 전부 그러니까 미래에 이럴 거야! 이가 아니라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 이런 식으로 could나 would는 will이나 can을 굉장히 약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손 이거 이거 우리 고민할 때 잘 모르겠을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게 could와 would의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could와 would는 물론 will과 can의 과거로도 쓰이지만 그거는 딱 명확하게 과거 시제에 대해 얘기할 때 옛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could죠. Hey, yesterday I could watch a movie free, for free. 공짜로 영화 볼 수 있었어. 근데 내가 yesterday라고 언급해버렸지. 그러면 내가 말하는 시점이 언제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yesterday라고 말해버리면 에이, 뭐? 과거지, yesterday니까, 그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점이 과거죠. 이때는 내가 쓰는 could가 항상 과거를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I could play basketball today. 오늘 그럼 봐봐. 이 could가 지금 today라고 하니까 나 오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나 혹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 농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있을지도 몰라? 지도 몰라. 근데 I can을 쓰면 I can play basketball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확실하게. 근데 could를 쓰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I can play basketball today. Yeah. 이거 아니고 I could 할 수 있겠지 뭐. 이게 could의 느낌이에요. would도 마찬가지야. I would help you. 도와주겠지. 그죠? If I could 내가 할 수 있다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could와 can의 느낌을 would와 will의 느낌의 차이를 알아두시는 게 이 글을 이해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가정, 상상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다면 아마 그렇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could랑 would는 늘 과거가 아니구나. 그 과거 상황에서만 과거로 쓰는 거구나. 현재에 대해 얘기하거나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약한 추측이 되는구나. can과 will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여기서 나오는 문법을 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에서 주요하게 볼 문법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 과에서 가장 주로 쓰이는 문법이 뭐냐면 바로 가정법이라는 겁니다.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정법은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if를 사용하는 가정법이 있죠. 그죠? 자, if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f 뒤에 어떤 동사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언제를 나타내는지, 언제의 조건을 나타내는지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생각해봐. 자, 우리가 if you come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네가 온다면,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보통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You will be happy. 너는 You will become happy. 너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미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if 뒤에 시제가 보통 3개가 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if 플러스 현재 동사가 오게 된다면 이거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절에는 will이나 can, must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일반적인 미래 느낌이 나는 조동사들 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if 뒤에 과거 동사가 오게 되고 그리고 if 뒤에 과거 완료, 즉 대과거라고 하는 동사가 오게 되는데 동사 시제가 오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참고로 if에는 will이 올 수 없죠. 왜냐하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면이라고 안 하고 그냥 벌어진다면이라고 우리도 한글로 현재 시제를 쓰죠. 그죠? 너가 온다면이라고 하지 너가 올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 그지? 이거 비문이에요. 그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최대 시제가 현재입니다. if죠. 왜 그러냐? 자, 어떤 결과가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 결과라고 하는 것은 늘 원인보다 조건보다 나중에 일어나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대미래라는 시제를 들어봤나요?
대미래. 그런 거 못 들어봤죠, 그죠? 자, 미래는 미래일 뿐이에요. 그죠? 과거는 대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벌어진 사건은 그것보다 먼저 벌어진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래라고 하는 건 벌어졌니, 사건이? 아니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먼저고 누가 더 나중인 건요 확실한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걔를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 야, 나는 내일 라면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막상 내일이 됐을 때 라면을 먹을 수도 있잖아. 그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오늘 하루만 우리가 매일 하는 결정이죠. 그죠? 예, 선생님의 매일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은 너무 배고프지만 참고 다이어트 할 거야. 집에 가면 막 족발 오늘 하루만 먹어볼까? 그죠? 자, 미래라고 하는 건 내가 계획을 하는 거지 사실이 아니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날지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는 있지만 과거시 사실처럼 누가 먼저 일어났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래라는 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미래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은 미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결국 미래가 끝이기 때문에 이 결과보다 항상 앞선 시제인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조건은 늘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야, 나는 밥을 먹을 거야. 그지? 내가 배가 고프다면.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게 조건으로 먼저 있어야 그 후에 밥을 먹겠죠. 그죠? 근데 내가 그게 역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 그죠? 밥을 먹는다. 나중에 배가 고파진다면 지금 밥을 먹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if절의 최대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해주면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 1 시제 해줬어요. 과거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결과는 이게 어디가 되냐면 현재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얘가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는 거라면 얘는 현재에 대해 얘기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보통 could have pp 혹은 would have pp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if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까지는 조건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차이는 무엇이냐?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비가 온다면 난 축구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야, 네가 만약에 내일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음식을 대접할 거야. 근데 네가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언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안 일어난 사건이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는 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나의 의지와 소망이라고. 그죠? 내가 아무리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 근데 봐봐. 내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나는 학생이다. 선생님은 남자죠. 이게 현재예요. 현실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건 지금 참인 사실들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일 수 있어? 없지. 현재라고 하는 건 이미 일어나서 참인 사건이야. 이걸 바꿀 수 있어? 조건처럼? 못 바꾸지.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라고 안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남자거든? 근데 여자라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과거 시제를 써주면 지금 안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득 효영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날아간다면?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미래 사실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 지금 사실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지금 효영이가 걷고 있지. 이게 참이지. 그죠? 이거를 부정할 수가 있어? 없지. 그죠?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심지어 효영이 날 수 있어? 없잖아.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고. 바꿀 수 없는 사실. 왜? 현재는 이미 그게 참인 팩트니까.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과거는 어때? 효영이 어렸을 때 어디 살았지? 땡땡땡 동에서 살았지. 그지? 그 땡땡땡 동이 살았던 그 과거 기억을 바꿀 수 있어? 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흑역사를 다 지우는 겁니다. 그죠? 막 가가지고 어릴 때 가가지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야,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첫 야자 시간에 방구 꼈거든? 난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난 그때부터 내 별명은 방티였습니다. 방구 티벳이라고. 제가 하도 까매가지고 티벳 사람이라 불렸거든요. 방티였어요. 방티. 애들이 방티라 불렀어요. 난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모를까. 그지? 예, 타임머신은 아무래도 멀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실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만약 그랬다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뭔가 또 다른 세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가정의 세계를. 그죠? 그래서 그랬다면 그때 그런 결과가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에 대해 얘기할 때 if의 과거 시제를 써줬다는 거. 그죠? 시제가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제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if의 동사의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결과, 이게 지금 현재 결과를 could나 would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있으려면 이거보다 앞선 조건이 과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if절에 써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had pp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으려면 그거보다 앞서서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상상의 세계, if라고 하는 건요,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거든요. 상상의 세계, 지금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면 이라는 머릿속에, 왜 가끔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막 상상하잖아. 내가 남자인데 만약에 여자라면, 그죠? 이건 어때요? 내 현실의 모습을 다른 세계에서 상상해 본 거죠.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if에서 지불해야 하는 게 바로 시제를 마이너스 1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게 하기 위해 시제를 아예 과거로 써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는 과거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이 전혀 아니고 내 상상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은 느낌으로 시제를 마이너스 1에서 거리감을 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에 어떤 일이 있으려면 그거보다 앞선 시제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보다 한 시제 앞선 이걸 쓰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could와 would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가 과거 시제로 쓰이려면 과거의 맥락 속에서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I could go home 이렇게 얘기하면 갈 수 있었다라고 쓸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현재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글에서는요,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지금 이럴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이 글에 나오는 could와 would는 우리가 옛날에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맥락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는 맥락상 얘네가 현재 아마 이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재에 이런 결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1한 시제 앞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결과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조건이 앞서서 선행해야 된다고. 그죠? 원래 이 조건절의 그래프가 미래에 이런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대로 앞서서 현재에 불가능한데 이런 일이 있으려면 앞에 이런 사건이 있어야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났지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었어야겠지. 그래서 if 절에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해석될 때 과거로 해석되지 않아요. 얘는 단순히 조건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보다 한 시제 앞서게 해준 거지. 얘를 이런 식으로 if I had money, I would be happy. 자,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근데 상상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시제를 마이너스 1 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있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얘는 단지 얘의 조건이라는 느낌으로 시제를 마이너스 1 해준 거지 진짜로 의미가 과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정법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돈이 지금 없는데 만약 있다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는 행복할 텐데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나 어렸을 때 선생님 진짜 가난했거든. 봐봐. I was very poor. I didn't have any money. But if I had money, I would have been happy. 자,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지금 아니면 그때 행복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would에다가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의미가 다 어디로 간다? 과거로 가요. 그죠? 조동사를 과거로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 근데 얘는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would는 추측이에요. 그 추측을 가지고 과거로 갔으니까 할지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근데 실제로 봐봐요. 야 나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그 행복했다는 거예요?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안 행복했을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얘는 could have pp와 would have pp는 과거로 가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되게 이렇게 안 그랬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어때요? had pp라고 하는 이 지금 if절에 있는 과거 완료 동사가 대과거로 해석됐어요? 그냥 과거로 해석됐어요? 그냥 과거로 해석됐어요. 그죠? 단 얘가 had pp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would have pp라고 하는 얘보다 앞선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었어야 이게 가능했겠지 라고 하는 이 순서를 나타내주기, 조건과 결과라는 순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시제를 마이너스 1 해준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시제를 하나 반납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if를 말할 때는 현재 시제에서 마이너스 1. 내가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는 과거 시제에서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냥 과거가 아니라 뭘 써줘야 된다? 과거 완료를 써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때에는 현재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could와 would. 옛날에 없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정법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If I had learned English, I could answer the question now. 자, 이건 어때, 효영아? 한번 해석해 볼래? 만약 내가 영어를 배웠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자, 어때요? 이번에는요, 이 조건이요. 지금 내가 영어를 안 배웠어요? 옛날에 영어를 안 배웠어요? 그렇죠. if절에 지금 과거 완료가 있죠. 그죠? 과거 완료. 그러면 얘가 실제적으로 이 의미 덩어리가 지금 상상하는 시간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한 게 과거 완료니까 그 과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could have pp가 쓰였어요? could가 쓰였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면 지금 이럴 텐데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면, 아주 옛날에, 그죠? 그랬다면, 그러니까 안 벌어졌어요, 그 일이. 안 벌어졌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요. 정말 쉬워요. 그죠? if절에다가 과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니까 if절에다가 과거 완료. 근데 결과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을 텐데, 아니 지금 그럴 텐데 여기로. 그죠? 이렇게 가는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는 못 가요? 야, 지금 이러면 옛날에 이랬을 텐데. 타임머신 타고 가나요? 아니죠. 그죠? 야, 지금 내가 새라면 옛날에 내가 너한테 날아갔을 텐데. 뭔 소리야 이게, 그지? 지금 그런 게 어떻게 과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과거와 과거 완료라고 하냐? if절에 어떤 동사가 쓰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딴 거 필요 없고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는 지금 시제를 써주면 안 돼. 왜? 이건 상상이니까. 나는 남자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근데 내가 여자라면 이라고 지금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지금 여자라면? 그러면 이거는 현실이에요? 아니면 상상이에요? 그러면 시제를, if절의 시제를 마이너스 1 해라. 내가 옛날에 방구를 꼈어요? 안 꼈어요? 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사실이지. 과거 사실. 그럼 그 과거 사실을 상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근데 만약 내가 그때 방구를 안 꼈다면, 그러면 과거 사실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때 if절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1 시제. 그죠? 시제를 하나 내줘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통행력 이러면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현재면 could, would. 과거에 그랬을지도 몰라라면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정법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쉽죠?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만약 옛날에 그랬었다면 지금 그럴지도 몰라, 이거 있죠? 요걸 혼합가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합가정법은요, 이 could와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당연히. have pp가 아니라. 근데 뒤에 또 하나 우리가 약속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 보통 now를 써준다. now. 이 혼합가정법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결과절, 그러니까 그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지금 그럴지도 몰라 뒤에 now를 거의 대부분 붙여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쓸 때 if I had money, 그죠? if I had learned English, 내가 영어를 배웠었다면, 그때 배웠었다면, 내가 지금 그에게 대답할지도 몰라 할 때 마지막에 now 들었어요? now가 있었어요. I could answer the question now. 그죠? 이렇게 now를 붙여줘요. 헷갈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이게 가정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f 뒤에 쓸 수 있는 시제 3가지, 그 다음에 결과절에 쓸 수 있는 시제 3가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가정법은 끝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건이라고 하고 얘를 가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조건은 변할 수 있으니까. 미래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건절이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일어난 현재랑 과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죠? 효영이가 땡땡 여고에 다니고 있다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영어학원 이름이 브릿지 영어학원이라는 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물론 내가 내일 가가지고 바꾸면 바꾸겠지만, 그죠? 난 바꿀 생각이 없거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름을 바꾼다면 가정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if I chang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나온 되게 특이한 가정법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바로 무슨 가정법이냐? as if라고 하는 가정법입니다. 얘는 이 if 가정법하고 조금 달라요. 이 as if 가정법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주어, 동사의 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s if는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동사의 시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과거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완료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써요. as if 뒤에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독립 시제,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동사와 무슨 시제?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과거 완료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동사에서 -1 시제 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과거다. 과거 동사가 나오고 과거가 나오면은 그는 말했다. 마치 그 당시에 뭐뭐인 것처럼.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 헤드 PP가 나왔다. 그는 말했다. 마치 그 이전에 뭐뭐였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현재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는 말한다. 마치 지금 뭐뭐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현재 동사가 나오면 그는 말한다. 마치 지금보다 이전에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사실은요, 진짜 쉬운 거는 내가 뭐라 했어요? 그냥 해석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면 과거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한글에서도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대 시제예요. 상대 시제. 앞에 있는 거의 시제에서 이제 똑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아니면은 앞에 있는 시제에서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표시만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시제를. 이거 이외의 시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요 인 것처럼이라고 할 때 우리가 as if 뒤에 현재 동사도 간혹 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미국 애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원래 문법에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더이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해석은 그냥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As if he's my sister, he's my brother. 마치 그가 내 형제인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과거 동사일 때 비동사는 다 얘도 were를 쓰고요. 얘도 과거 동사일 때 were를 쓰게 됩니다. 인칭과 주어에 상관없이 항상 were를 써요. he가 와도 were, I가 와도 were, you가 와도 were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 야, 내가 여자인 게 말이 되냐? 나 남자인데, 그죠? 나 남자, 여자인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비동사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요. I was a girl 돼요. 근데 if I were a girl 이렇게 더 많이 써요. If I was a girl, was가 틀렸다고 보긴 애매한데 문법상에서는 was가 아니라 항상 모든 비동사는 여기랑 여기에 들어갈 때 다 were를 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as if 가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요 if 덩어리를 요 두 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 두 개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앞에다가 만약에 without이나 but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요, 이게 아주 한정적으로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어요. 뭐뭐가 없다면.
이게 if 대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고 싶을 때. 근데 얘가 만약에 if로 바꿀 때예요. 이게 만약에 뒤에 would, could가 오느냐, would have pp, could have pp가 오냐에 따라서 얘를 가정법으로 원래 가정법으로 바꿀 때 좀 달라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바꿀 때 우리가 쓰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비동사와 not과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주어는 it을 써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for이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은 이러한 이유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if it were not for,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씁니다.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얘가 만약에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if it, 자, 비동사 be not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hadn't been for. 여기 hadn't, 여기 not이 여기 있죠. 그죠? hadn't been for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Without her love, I would die. 이렇게 썼어요. 자, 결과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뭘 보라고? 결과를 보세요. 나는 죽었을 거야, 죽을 거야? 지금 죽을 거야, 아마.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면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없다면? 야, 그러면 이거 바꿔봅시다. 자, 얘가 시제 힌트가 됐죠. 그죠? 자, 그렇다면 without을 우리가 if로 바꿔봅니다. if 그것이 무엇의 이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사랑? 그녀의 사랑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그죠? 이것이 아니라면 I would die. 이렇게 됩니다. 난 죽을 텐데.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But for his help, I could have died.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but for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똑같이 I could have died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바로 얘죠. 그죠? 나는 죽을 텐데 죽었을 텐데 죽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자, 그렇다면 이게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요? 과거에 대해 상상하고 있나요? 과거에 대해 상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힌트로 밑으로 바꿔봅니다. 자, but for도 without이랑 똑같아요. if 주어는 it입니다. 근데 were not for야, had not been for야. had not, 혹은 줄여도 돼요. had not been for. 근데 뭐가 없었다면? had not been for? 뭐가 없었다면? Yes, his help.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I could have died.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유사가정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왔고, 그래서 본문을 잠깐 볼까요? 본문에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아이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자, it would be very sad. 자, 슬플지도 모른다 라고 나와 있죠. 자, if절에 뭐가 나와 있죠? there is가 나와 있어요? there were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타이거가 없어요? 야생 호랑이가? 있죠. 지금 현재 있는데
만약 없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싶어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서 if절에 있는 시제를 하나를 갖다 버렸어요. 그죠? 현재에서 하나 갖다 버리고 과거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절에는 would가 나왔으니까 아마 지금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Would it really matter? 여기서 나오는 would도요. 다 앞에 있는 거에서 시작한 가정의 결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게 중요할까? 그죠? could, 그죠? 계속 이런 거 전부 다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사가정법이 여기에 나와요. Without tigers, these species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자, 이 종들은요, would rapidly increase. 급격하게 숫자가 증가할지도 몰라.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상상의 세계 결과죠. 이 would increase가, 그죠? 그럼 이 without tigers를 우리가 굳이 if절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줄까요? if it not for 어떤 이유가 아니라면 뭐 때문이 아니라면 for이 때문에라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타이거 때문이 아니라면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주어를 그냥 it으로 it이 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타이거 때문이 아니라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If it were not for tigers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바로 이 would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엄청나게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제의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나오는 게 우드 계속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다 지금 굉장히 가정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뒷페이지에서도 나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심지어 의문문으로 나와요, 이번에는. Now, what would happen? 자, 그죠? 무엇이 일어날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왔어요. if절 볼까요? If we made, 우리가 만들었다면, 만든다면. 만든다면. 그죠? 노력을 한다면. 그죠? 왜냐면 여기 지금 결과가 would happen이잖아.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날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이 글을 읽을 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하게 된다면 이라고 상상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if절의 시제를 하나 갖다 바쳤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밑에 보면 as if 가정법이 여기 나옵니다. 마치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할래, 효영아? 마치 큰 우산이 큰 우산이 열려 펼쳐져 있던 것처럼. 아니 여기 there is면 우리가 있다잖아.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큰 우산이 있다면 뭐뭐처럼이니까. 큰 우산이 이것처럼. 네?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치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There had been 아니에요. There were이에요. 자, 어떤 우산이에요? 이거 형용사죠. 그들 위에 매달려져 있는, 그죠?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as if 뒤에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과거면 뭐뭐인 것처럼. 그죠? 동사를 바꿔주시면 돼요. 인 것처럼. 여기서는 있다니까 있는 것처럼. had pp였다면, there had been이었다면 있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과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과거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는 간단해서 그냥 금방 설명할 건데 두 번째로 나온 게 뭐였냐면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고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 현재분사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동시에 주어지는 행동, 동사 두 개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이 두 개, 동사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를 알아서 파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VING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있냐면 의 느낌이 들어있어요. 진행과 능동의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VING를 원래는 항상 우리가 동명사로 혹은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로 써봤어요. 이번엔 부사로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돼요.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점심을 먹었다라는 행동과 동시에 어떤 행동이 같이 있었다. 어떤 상황이? 배고픈 상황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요. 앞뒤 이 문장을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이 부사 덩어리를 여기에 결과에 맞춰서 해석을 달리 하라는 겁니다. 자, 배고프면서 먹었다. 배고팠기 때문에 먹었다. 그게 훨씬 낫죠.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지금 분사로 만든 부사 덩어리의 의미를 그죠? 일단 개념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두 사실이. 배고프다라는 사실과 점심을 먹었다라는 사실이 같이 존재했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얘에 비추어 볼 때, 얘를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 이거는 듣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Opening the door, I was surprised. 자,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왔어요. 나는 뭐였어요? 근데 내가 또 놀람과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죠? 어떤 행동이 주어졌죠? 문을 열어요. 그죠? 그러면 자, 문을 연다라는 상황과 나는 놀랐다라는 상황을 비춰볼 때 내가 놀랐어. 문을 열었을? 그렇죠. 열었을 때. 근데 여는 동안일 수도 있잖아. 그지? 열면서일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네. 그지? 열었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죠. 특이하게, 그죠? 그 문이 그 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어서 그걸 열었기 때문에 내가 열렸던 거야, 놀랐던 거야. 그지? 자,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때 얘가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뭘 남겨준다? 를 남겨주는 거예요. 문을 열었을 때 라고 이렇게 효영이가 말한 것처럼 해주고 싶다. 앞에다 뭘 붙여요? 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여는 동안이라고 그거 하는 동안 놀랐어. 그러면 뭘 붙여주는 거예요? 문을 연 후에라고 해주고 싶어요? 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문을 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시간뿐만 아니라 if나 심지어 if는 아니고 if는 잘 안 쓰고 although도 많이 쓰고요. 그죠? since나 이런 as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뭐다? 얘의 해석을 명확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써주지 않으면 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듣는 네가 판단해라요. 판단하쇼. 상황에 맞게 알아서 판단하쇼. 상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놈의 해석이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팠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배고팠기 때문에 먹었겠지.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데에서는 넣어주면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원래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생략하는 게 생략하는 게 규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When scared, cats hide themselves. 이렇게요. 그죠? 자, scared.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그럼 무서운이죠. 그죠? 그러면 when scared니까 어떻게 해석할래? 무서워. 무서울 때. 그죠? 이거 과거분사죠. 그죠? 과거분사도 분사예요. 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be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ing가 생략되어 있어요. being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 누가 무서울 때? 고양이가 무서울 때, 고양이는 뭐 한다? 스스로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고양이가 하는 행동이 두 개가 나왔어요. 숨는다. 그리고 뭐 하다? 무섭다. 그죠? 행동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무서울 때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since scared, cats hide themselves. 그러면 무서울 때가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그죠? 무섭기 때문에. 보통은 because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since라고 하는 친구를 때문에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들 스스로를 숨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앞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쵸? 근데 해석이 이렇게 깔끔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야, 착각하지 마. 무서울 때 아니야. 무섭기 때문에. 그죠? 이건 글 쓰는 사람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도 되지만 분사가 와도 되는군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편할 것 같습니다. 단, 분사 구문은요, 우리가 능동 분사도 있지만 수동을 나타내는 PP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무언가를 넣어줄 때 문장의 주어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두 가지 상태를 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라는 동작과 점심을 먹었다라는 동작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쓸 때요, 우리가 동사 쓰듯이 태를 조심해서 써줘야 돼요. 아까도 봤죠? 고양이가 무섭게 하고 있었어요? 무서움 당했어요? 그래서 scaring이라고 썼어요? scared라고 썼어요? 물론 scar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 give a present, I was happy. 자, 이 give라고 하는 친구를요, 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바꿔보세요. gave는 과거 동사니까 동사는 안 돼. 받았기 때문에. since give given. given. 그죠? 이렇게 돼야죠. 내가 줬어요, 받았어요? 나는 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동시에 어땠다? 나는 행복했다. 요 원인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요, 진짜 천사 같은 애야. 너무 착한 애야. 그래서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행복했어.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since given일까요? giving일까요? 그렇죠. 능동, 수동이냐. 그죠?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능동, 수동. 분사 구문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사 구문이라는 건 결국 주어가 하는 두 가지 행동을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 행동. 그래서 그 두 가지 행동의 인과관계를 듣는 네가 알아서 파악해.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사 구문이라는 걸 쓸 때 우리가 분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주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당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방금처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받는다라는 행위를 당할 수 있어요. 준다는 행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giving인지 given인지 능동 수동을 따져서 누구랑? 문장의 주어랑 능동 수동을 따져서 분사 구문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얘가 선물을 받았을 때인지 받았기 때문에인지를 앞에다가 뭘로 표시해줘라?
로 표시해주면 더 명확해진다. 그죠? 근데 만약 접속사가 없는 분사구문이다? 그러면 가장 상식적으로 알맞은 걸 선택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사구문은 해석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사구문이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이 분사 있죠? 이 분사의 능동수동을 가지고 뭐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영작이 나오던지요. 그래서 네. 마지막 퀴즈 하나 영작해보고 끝낼게요. 에너지를 생산할 때 화석 연료들은 많은 공해를 뿜어낸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When I produced 내가 생산했을 때 내가 그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오케이 계속 해보세요. When I produced the energy fuels 뿜어낸다라 그러면 우리가 emit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갑자기 헤드가 왜 나와? 저게 이거 가정법 아닌데? 에너지를 생산할 때예요.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들이 생산할 때예요. 만들어낼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낼 때, 생성할 때라고 해볼까요? 생성할 때. 자, 우리가 동사를 generate를 드리겠습니다. generate.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세요. 지금 누가 하는 행동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누가 에너지를 생산해요? 누가? 얘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뭘 써주는 거야? 이때. 물론 it을 써줘도 돼요. 그럼 분사구문을 우리가 왜 배웠겠어요? generating을 그냥 써주는 거야. 화석연료들이 생산당해요? 생산해요? 얘들이 생산당하는 거야? 생산하는 거야? 화석연료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너 졸리구나 지금, 그지? 잘 기억해. 생산할 때라고 적혀있잖아. 당할 때가 아니라, 그지? 될 때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능동이니까 generate를 generating이라고 쓸까? generated라고 쓸까? 그래. When generating energy.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면 얘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Fossil fuels는 emit 한다. 무엇을? A lot of 공해, 오염. 그래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네. 예. 아유, 졸려가지고 마지막에. 그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능동수동 잘 기억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접속사를 남겨두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문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